검찰총장 임기가 9월 15일인가 끝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민정수석 임명하고 그 9월 15일에 끝나면은 검찰총장 끝난 다음에 그 다음 검찰총장이 보통 검찰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상해. 민정수석 임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불이 나게 해버렸어. 근데 본인 그 배우자의 김건희 여사죠. 배우자의 소환 조사는 임박해 있어. 이 시점에서 검사 인사를 한다는 게 좀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네. 꼭 우리 검찰 시점이. 아니어도 네. 검찰 아니어도 일반 기업에서 이를테면 인사가 났어요. 그럼 지금 인사철이 아니야. 근데 그렇지. 갑자기 인사가 났어. 네. 근데 국장이 바뀌었네? 네. 국장 왜 바뀌지? 새로운 국장 누구지? 저 사람? 하면서 정치부장을 왜 바뀌었지? 저 정치부장이 어디로 갔지? 새로운 사람 누구지? 그럼 다 술렁술렁 하잖아요. 네. 술렁술렁하고 금방 나오잖아요. 아, 이번 인사는 이런 거구나. 이래서 했구나. 그 왜 견적 나온다 그러잖아요. 다 알잖아요. 검사 아니어도 검찰 내부에 있지 않아도 왜 이번 인사가 어떤 인사인지 왜 했는지 국민들이 다 안되니까. 국민이 다 안되니까 일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 네. 그 고위 간부직들이 줄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렇죠. 13일인가요? 15일인가? 그 며칠 전에 부산고검장 뭐 이렇게 쭉 그러니까 했습니다. 특히 노정현 대구고검장 같은 경우에도 사표 내면서 그 검찰 그 커뮤니티에 글 올리기도 했는데 첫 여성 고검장으로 굉장히 주목받았던 인물이에요. 이대로 쭉 가면은 검찰총장도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특히 차기 총장 하마평에 올랐던 최경규 부산고검장도 사표를 내고 그랬죠. 다 연수원 25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거물급들인데 줄줄이 사표를 낼 때부터 보통 그래요. 검사들이 그 인사가 언제 날지 사실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판사는 1년에 한 번씩 정규적으로 레귤러하게 2월에 자기가 하던 업무 딱 놓고 다른 법원으로 쫙 갑니다. 재판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검찰 인사는 필요할 때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인사가 있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굉장히 무성하고, 그러면 고위직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요. 그게 실제면. 예.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그 며칠 전부터 검찰에 굉장한 정도의 고위직 인사가 있을 거다라는 말들은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그 수사 라인을 전폭적으로 교체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시점도 시점이지만 주체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한 겁니까? 이거는 검찰총장이 한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한 겁니까? 그거 물어보는 임명 직후에 예. 이루어진 인사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은 지금 민정수석 임명과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검찰 인사가 그렇게 며칠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이전부터 다 준비해 오던 거고 이러저러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민정수석이 임명된 이후에 바로 이렇게 인사가 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의 인사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검찰을 길들이게 하고 이제 단속하고 통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사 내용 자체는 대통령실 설명대로 이전부터 어느 정도는 준비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 얘기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처음 나온 게 2월 달이거든요. 2월 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더러 대통령실이 그만두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당 대표격인 사람을 그만두라고 했다고 라고 하면서 그냥 여당이 어떻게 될까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정권은 검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한동훈을 그만두게 하면 검찰 내에 한동훈 라인들을 쳐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잘 기억해 보시면 법무부 장관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가면서 예. 공석이 됐고 대행체제였거든요. 차관 대행체제인데 차관이 나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라고 하지만 임명을 누구로 할 것인지가 여의치 않아서 차관 체제 좀 길게 가지 않을까 다 예상했어요. 근데 예. 그 상황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버립니다. 박성재 법무부 예. 장관을 지명해가지고 임명해버리고, 그러면서 인사할 거다라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한동훈하고 깨져서 이제는 인사를 할 거다. 근데 그게 둘이 어쨌든 봉합을 했지 않습니까? 예. 봉합을 한 이후에 그러면 어쨌든 한동훈 윤석열 관계가 봉합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인사는 일단 홀딩해.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는 총선 이후에나 뭐 할 것이다. 이렇게 당시 얘기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한동훈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검찰 내에 한동훈 관련 인사들이 뭔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는 안팎에서 예상을 한 건데, 그것의 어떤 트리거가 된 게 최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소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마치
반영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임기 전에 어쨌든 이것은 마무리하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겸사겸사 때는 이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런 인사를 했다라고들 신문은 해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시점도 아주 이상하고 그리고 인사를 한 주체가 누구냐도 이상하고 대통령 아니냐 사실상 그렇죠. 그런 봐야죠.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인사를 그러면 한 목적이 뭐냐? 이게 지금 신문들이 평가를 하는 것처럼 뭐 보수 신문에서는 일부러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김건희 여사 지키기 위한 것 아닌가?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런 어떤 그 포석이 담겨 있는 여러 인사, 가지 이제 이창수를 비롯해서 예, 이런 게 있는 거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흘러온 그 맥락이나 추이를 보면 예,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이제 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사실 다 친윤이잖아요. 그렇죠. 다 친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김건희 관련 뭘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건 피할 수가 없다. 그냥 덮고 갈 수가 없다. 이건 해야 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니까 용산에서 무조건 막아. 하지 마. 그래서 갈등이 생겼고. 사실은 주가 조작도 아니고 디올백이야. 하려고 했던 게. 그렇고 주가 조작도 이미 여러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이거 피할 수가 예. 없어요. 그냥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실을 설득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저 위에서는 그냥 무조건 막아 하다가 성경 안 되겠다. 교체 바꿔. 올 초에 갈등사 생겨 바꾸라고 했는데 선거 앞두고 바꾸면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아, 이거 그 주가적 뭔가 큰 게 있나 보다. 진짠가 보다. 이거 아주 죄질이 나쁜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선거에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거 앞두고는 못한 거지. 그 선거 끝나니까 그 수사팀에서 회달을 밟네. 예. 그 디올백도 하고 소환도 한다고 그래서 서두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인사가 하루 이틀 되겠습니까? 민정수석 뭐 바뀌었다고 며칠만 되겠습니까? 예. 다 그림 그 썼던 것 전에 같아요. 짜놨겠죠. 네, 다 짜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 지난주까지는 검찰의 의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디올백 수수 의혹이라는 거는 뭐 법리로 따지면 뭐 좀 이따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기소가 되는 사안이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니야. 기소가 안 되는 사안이다. 예. 그래서 이 수사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 수사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는 뭐 면죄부 주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죠. 김건희 여사는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처벌할 수가 없으니 빼고 예. 준 사람이 뭐 배우가 있는 거 아닌가? 준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거를 갖고 괴롭히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던 건데 근데 지난주에 동아일보라든가 일부 언론에서 뭘 보도했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만 이분이 어쨌든 영부인이잖아요. 예. 영부인을 가령 여러 이제 의혹이 있는데 2번, 3번 소환할 것이냐, 한 번 소환할 때 다 털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수사팀의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디올백 수수 의혹으로 부르긴 부르는데 부르고 나서 오셨을 때 모셔놓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얘기도 결론을 내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원석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하겠다 말겠다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임기 내에 정리하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죠. 이재명 수사든 김건희 수사든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용산이 볼 때는 디올백 수수 의혹은 니네가 열심히 수사하면 되긴 하는데 왜냐면 또 어차피 그냥 수사를 하고 끝날 거니까. 근데 그거를 고리로 삼아서 도이치모터스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자, 나는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예.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번 주가 딱 되고 나서 월요일 날 검찰 관계자가 중앙일보 등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처벌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을 처벌 대상이 아닌 사람을 소환 조사하는 게 실익이 있나요?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인사가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맥락을 보면 목표와 목적이 뭔지 대통령실 인사의 목표와 목적이 뭔지가 정확히 나오죠. 근데 이제 검사 특히 이제 검찰총장의 반응을 봐야 되는데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서둘러서 좀 네. 줄이려고 했었던 것인데 일단은 첫 번째 속보가 이거였어요. 검찰총장 이원석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야. 예.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질문이 이랬어요. 어제 예. 검찰 인사 총장님과 사전 조율이 있었습니까? 예. 라고 물었는데 총장이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예. 하고 거의 10여 초 침묵을 했답니다. 그렇죠. 10여 초간 침묵을 하다가 예.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지금 이원석이 더 재밌는 부분은
자, 후속 인사도 검찰총장한테 원래 검사장 인사 다 검찰총장이 하는 거니까 예. 후속 인사는 언제쯤 할 계획이냐고 또 기자들이 물어봐. 아, 뭐 잔인하다. 연목 이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한 인사도 아닌데 후속 인사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다. 야, 이거는 완전히 이를 안 그냥 끄고 얘기했네요. 기자들이 알고 물어봤으면 용사는 들으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모르고 물어봤으면 멍청한 거고. 이건 폭로를 해버린 거지. 그렇죠. 이 인사는 내가 한 인사도 아니고 앞으로 할 검찰청의 인사도 내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원석 총장이 제대로 얘기했네요.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그러면 대통령 네가 한 거 아니냐? 하지만 수사는 내 권한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하겠다. 그래서 임기 지키겠냐? 남은 임기까지 끝까지 소화하겠냐라고 또 기자들이 물어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 그냥 넉 달 동안 수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평검사들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번에 이를테면 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쩌면 용산하고 갈등하게 된 거 수사는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냥 덮고 갈 수 없다라고 한 거는 개인만의 생각이겠어요? 그 아래 검사나 검찰 전체 조직에서 오늘 어제 인사를 하니까 내부가 굉장히 술렁거린다 그러잖아요. 그랬죠. 아마 그 이 사건 자체도 이를테면 그 위중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건을 그냥 덮고 가면 검찰청은 문 닫아야 된다. 그걸 내부에서 젊은 검사, 평검사들이 아우성 쳤을 거예요. 이거 그냥 안 됩니다. 선배들 나가면 그만이지만 우린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런 내부 평검사들 압력이 굉장히 셌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친윤 검사들의 어떤 부대 교체 같아요. 1세대, 이를테면 뭐 그렇지. 송경호나 뭐 이런 예, 사람들 예. 그 충성도에서 약간 변질이 되니까 아웃. 예. 새로운 사람들 돌쇠들 다시 충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철옹성을 지었는데 이 철옹성이 어디냐면 모래성위에 있어. 아. 이 평검사들 무너질 것이다. 무너진다고요. 무너질 것이다. 무너진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조수진 변호사님은? 아니 저는 네. 이 어제 인사난 이후에 또 추가로 검사들 사표가 있었다라는 제출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 이제 검사들 내부망에 또 이제 사표 내면서 뭐 절절한 글들을 올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과연 원래부터 김건희 여사 수사를 검찰이 시작한다 말들이 있었잖아요. 좀 요거 옛날로 돌아가 보면. 그런데 결국에 시작을 했을 때 두 가지 전망이 있었어요. 하나는 검찰에서 수사하는 신용만 할 거다. 그러니까 일테면은 도이치모터스까지 안 가고 그러니까 명품백 수수까지만 가고 대통령은 몰랐거나 업무 관련성은 없는 걸로 밝혀져. 이렇게 하면 그냥 무혐의예요. 예.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불러서 수사하면 끝나는 거죠.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만 대통령이 그러고도 신고를 안 하면 처벌을 받고 그걸 물고 공범인 여사가 처벌되고 이렇게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간단히 끝날 수 있는데 그럼 검찰에서 수사하는 신용만 할 거다라는 게 1설이었고 2설이 뭐냐면 아니다. 이건 진짜다. 명품백 물고 도이치모터스까지 간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검찰 내부 판단이 이대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특검도 있고 검찰이 생존할 수 없다.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리는 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부적 판단이 있다라는 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어제 이 대한민국에 나타난 현상은 도이치모터스 명품백을 줬던 최 목사는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죄 청탁법 위반으로 무려 12시간 조사를 받고 그 동시에 김건희 여사를 진심으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던 라인은 다 날아갔단 말이에요. 네. 이건 뭐냐? 이설이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검찰 내부에서 진짜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려고 했었다. 네. 그래서 나갔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로 치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민하 평론가도 동의하세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친다는 게 강도가 어느 정도냐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조사를 해서 결과가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기소를 하는 거냐 아니면 조사를 했는데 뭐 아닌 것 같아요. 불기소 변론 낼게요. 이렇게 끝나는 거냐. 그건 뭐 모르죠 사실. 그 결론은 이건 불기소라든가 그냥 덮고 갈 수는 없었다는 그런 결론이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때문에 23억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러 정황이 네. 벌써 그 공범들 재판에서 그렇죠. 그 주가 조작에 동원된 쓰인 그 계좌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절반 가까이. 예, 김건희 모녀일 것이다 여러 가지 드러났는데 예. 그런 사실을 덮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아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검찰 입장에서는 원래 이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기 이전, 그러니까 예.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해명했던 것과 배치되는 사실들이 드러나기 이전에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그때 불러가지고 예를 들면은 대충 신용하고 불기소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사안이다라는 얘기를 어떤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근데 때를 놓친 거죠. 이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예. 대통령이 윗선에서 부르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쥐고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건을 계속 쥐고만 있었던 게 그러니까 세간이 볼 때는 기소든 불기소든 결론을 내려야 되는 사건인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결론을 내려면 불러야 되는데 부르는 게 부담된다. 이게 부딪혔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드러난 상황은 이게 부르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디올백스 의혹에서 부르기로 했다라는 걸로 이제 부르고 싶었다라는 걸로 검찰의 의향은 이제 확인이 된 거고 불러가지고 만약에 수사를 했으면은 결론을 내려고 했을 텐데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들, 추가로 드러난 사실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게 결국 기소 안 하고 끝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용사는 이걸 막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 거 아니냐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 검사장들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중앙지검장 바꿨어. 그리고 이제 수원 고검장, 수원 지검장도 자신의 측근들도 다 갔어요. 김유철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 다 보냈어. 그러면 수원에서는 지금 이재명 사건 많이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또 공격을 할 것이고 수원지검도 또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원래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방어를 해야 되는 또 그런 차원이고 여러 가지 포석을 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막아질 것 같습니까? 이 막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의도를 했다면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지키고 그리고 이재명을 계속 공격하고 전국을 본인의 생각대로 주도해 갈 수 있는 이 검찰 인사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를테면 이제 검찰은 그 장악, 장악해서 내가 그거 좀 컨트롤할 수 있고 다른 쪽은 뭐냐면 이제 그 조국 그 대표는 그 대법 판결 나면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예. 남은 한 사람은 이제 그 이재명인데 이재명도 어떻게든 엮어서 그 구속시키면 장애물이 제거되니까 이를테면 일단은 위기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아까 뭐 나중에 보기로 하고 아까 얘기했던 최경규 고검장 차기 그 다음 검찰총장감 그리고 물망에 오를 정도면 상당히 내부에서 뭐 이렇게 좀 신상이나 이런 부상고검장 예. 이분이 그러면 그 사직하면서 예. 사직의 변호를 남긴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이렇게 쓰셨는데 옛말에 청렴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 없고 청렴하지 않으니까 다 받는다는 거죠. 예. 무력이 있으니까 다 받는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할 짓이 없다. 염치, 부끄러움 모르니까 별짓 다 한다는 거예요. 예. 요즘 부끄러움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요즘 지금 예. 검찰에서 근무한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앞으로도 검찰을 많이 응원할 것이다. 이 얘기가 지금 검찰 분위기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분위기가. 예. 마침 앞에 어제 그 최재형 목사 그 검찰 들어가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예. 안 받았으면 아무 문제 안 생겼잖아. 아무것도 안 받았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받았으면 않는다. 청렴했으면 안 받았겠지. 네. 안 받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예. 아니 이게 꼭 그러니까 서로 맞는 이야기가 의도했은 건 아니겠지만 의도했을 것 그래요. 같은데 김건희밖에 생각이 그러니까 안 나. 어제 최재형 목사 얘기 청렴하지 나오기 전에 내긴 거니까 이건 의도하진 않아. 그거 아니 본인도 그 사건은 알겠죠. 그러니까 청렴하지 않으면 그렇죠. 못 받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냥 청렴하지 않으면 못 받은 것이 없고 네. 부끄러움 모르면 못할 것이 없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신랄하게나 꽂은 거라고 봐요. 디올백도 받을 수 있고 부끄러움이 없으면은 본인의 배우자도 지킬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거부권 계속 행사할 수 있는 거지. 고사성어에 디올백 받지 마라 이렇게 미리 써져 있었어야 되는데. 예. 그죠? 예. 디올백 조심하라 이렇게 써져 있었어야 근데 되는데. 그때는 디올백이 없었으니까. 예.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써져 있든지 뭐 이렇게 KBS답게. 저는 한자로 이게 뭐라고 지금 합니까? 검찰 내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아니, 심상치 않을 것 같아요. 검사들도 상식적인 사람들이 많겠죠. 아, 그럼요. 예. 예. 근데 그럼요. 거기에서 이제 부글부글 할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들도 굉장히 부끄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을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으로 들어갔을 때 기대 반 우려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들어갔을 때 검찰의
위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마치 하수인처럼 되는 것 같은 그런 형국으로 흘러가니까 검찰 조직의 어떤 그들이 생각하는 순수성,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순수성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사들은 굉장히 그러면 분노했겠죠. 뭐 친윤이나 이너서클에 있다거나 어떤 카르텔 그쪽에 있는 검사들 아니면 그렇죠. 다른 평검사들은 이를테면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MBC나 KBS가 그렇죠. 흔히 이제 권력의 죽은 노릇할 때, 네. 예? 어용 방송할 때, 저 현재 회사가 지금 여의도에 있단 말이에요. 택시 타잖아요. 그러면 MBC 앞에 MBC 가주세요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증권거래소가 있어. 증권거래소 가주세요. 거기서 내려서 회사로 걸어가. 왜냐? 예. 내가 기자라는 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몇 년도입니까? 그래 뭐 전두환 말기라든가 전두환 말기 하죠. 뭐 이때는 그럴 때. 그랬다는 거예요. 선배 예. 아니 저 입사할 때도 초에는 그랬었어요. 예. 지금 평검사들의 다수는 그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요. 어디 가서 나 검사요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바이든 뒤에 나오는 이제 앞에 나오는 예. 그 전부터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은 네. 이 정권에서는 계속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계속 그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소위 말하는 특수부 라인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요 이너서클에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그 얘기 있었어요. 인사에서 밀린다. 주요 자리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 지금 윤석열 사단이 이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간에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해할 수 없는 충돌 때문에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왜 충돌하고 있는지. 예. 그 충돌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충돌하면 근데 두 사람의 충돌로 끝나야지. 그 두 사람의 충돌이 검찰 내의 인맥의 어떤 인사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불이익으로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까지 이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불만도 팽배할 것이고. 예. 특히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된 이제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는 이창수 검사 이분의 경우에는 원래 또 이게 이제 웃긴 게 원래 특수부가 아니라는 거. 원래 이제 여기서 말하는 특수부 검사의 이너서클에 들어가지 않는 인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부 말하는- 출신이에요? 뭐라고요? 형사부 출신? 뭐 어디 부 출신인지까지는 네. 제가 모르는데 여기서 네. 말하는 특수부 내 이너서클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그 계보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박영수 중수부장부터 내려오는 예. 뭐 윤석열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예. 내려오는 뭐 요 계보에서 막 같이 술도 먹고 조직의 계보. 그렇죠. 예. 막 술도 먹고 막 예. 신나고 뭐 이런 거를 하는 예. 그런 라인은 아니었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면서 대변인으로 오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가까워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끈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 사람은 그 같은 이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새로 들어온 그 라인에서 보면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외에 원래 그 끈끈한 사이들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는 사람인 거예요. 즉 한동훈 검사하고는 그다지 연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럼 이분이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대변인을 해서 가까워졌다고는 하지만 이 정권 들어서도 계속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데 기댈 데 없으니까 우리가 좀 해석을 막 하자면 그래서 한 게 사실 성남FC 수사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에 관련된 수사라든가 전주에서 그거 했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좀 평가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좀 의심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중앙지검장으로 오면 그런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수사가 야당 수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의혹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이분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와서 하는 일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는 거 요거 하나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 뭔가를 쭉 펼치면서 야당을 압박해 들어가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에 그 제가 좋아하는 코너가 있어요. 팔면봉이라고 예.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비아냥대는 코너가 있거든요. 예. 뭔가에 대해서 비웃고 비아냥대고 뭐 비꼬고 이런 코너인데 예.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검찰 인사가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모르겠다고 써 있습니다. 둘 다 양수 경장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죠. 수원 고검장으로 권순정일하고 남부지검장이었던 김유철을 또 수원 지검장으로 보냈잖아요. 그거는 권순정, 김유철은 뭐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이 사람들도. 근데 거기를 다 수원으로 보냈다는 거는 수원에서 거의 다 일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이든 뭐 관련된 것들을 다 일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공격과 방어를 다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검찰총장이 저렇게 나왔으면 이게 저는 이후의 상황이 갈등과 격돌로 치닫는가 아니면
수족이 사실상 다 잘린 거거든요. 차장검사 네 명을 다 대검을 다 교체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지금 반부패 딱 하나 남은 것 같은데 이원석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양석적 검사라고 있어요. 예, 한 명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나? 뭘 할 수 있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김건희 여사 수사는 굉장히 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 그냥 같아요. 실무적으로 볼 때도 의지가 검찰총장이 남아 있다고 할 때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전담팀을 꾸린 지 열흘 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팀원이 바뀌면 수사에 굉장한 차질을 빚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수사가 다 뭐 서류로 다 뭐 지시가 이루어지고 이렇다기보다 팀에서 어떻게 한다라는 게 이제 팀워크가 있고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데 팀을 아예 축구팀을 아예 그냥 깨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전열을 갖출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 그게 갖춰질 거냐도 좀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수사 자체는 상당히 지장을 받을 거고 그러면 검찰총장이 사실은 지금 임기가 9월 15일까지잖아요. 몇 달 안 남았어요.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있겠는가? 사표를 내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사표는 절대 안 낼 것 같은, 오늘 지금 기자회견으로 봐서는 사표 안 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만약에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이제 검찰을 쭉 장악해 나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대 국회가 개원을 해. 그러면 남은 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최상병 특검 하나밖에 없죠. 근데 최상병 특검은 패스트트랙을 간에 만에 하면서 시간을 끌고 올해를 넘길 수 있으면 방송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8월에 지금 박문진 이사를 교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뭐랄까요, 그 주류 기득권 세력, 주류 언론에서 남아있는,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이랄지 이런 것들과 관련한 보도를 해오고 어떤 아젠다 세팅을 해온 MBC를 장악할 수 있는 게 가을이면 끝난단 말이지. 그러면 9월에 이원석 나가고 8월에 MBC 교체하고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을 가을 겨울까지만 막을 수 있다면 올해만 넘어가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무리수를 둬도 가능하다고 저 판단하는 게 이를테면 김건희는 무조건 막아. 그다음에 정적 제거해. 그럼 큰 파문이 크게 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언론 지형을 보니까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을 수 있다라고 오만한 거죠. 아니 근데 저는 그게 판단이 굉장히 현명할 수도 있다고, 정확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저는 이렇게 곰곰이 보니까 특히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이 최 목사의 말을 어제 그 기자들 앞에서, 검찰청 기자들 앞에서 그 말을 딱 했었을 때는 포탈에 바로 떴었거든요. 뉴시스랄지 이런 데서 크게 썼어.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없어지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젯밤 오늘 아침까지 그걸 헤드라인으로 잡은 그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쭉 다 살펴봤는데 심지어 한겨레 경향도 그걸 헤드라인으로 잡지는 않았어. 굉장히 치명적인 이야기인데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MBC도 이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아젠다 세팅에서 아주 여권에서 핵심적으로 나왔던 그 말. 안철수입니까? 나경원입니까? 나경원에 대해서 날렸던 그 대통령실의 말이잖아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입니까? 네. 예. 근데 찍소리 못 했잖아. 근데 그걸 최 목사가 받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언론이 대부분이 그걸 딱 썼다가 헤드라인으로는 안 다뤄. 이게 사라져버려. 지금 윤석열 그 정권 쪽에서 오판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요. 예. 언론 지형은 지금보다도 총선 전에 더 저쪽에 유리했어요. 지금 조중동 비판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비판도 없어요. 근데 선거가 이렇게 났잖아요. 풍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 풍선을 빵빵하게 공기가 차이는 그 풍선을 누르면 그냥 눌린 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딘가 튀어나옵니다. 어느 쪽인가. 네? 교통방송을 눌렀더니 김어준이 튀어나와서 더 세게 나가잖아요. KBS 장악했더니 시청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MBC로 가고 MBC를 장악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로 올 수도 있어요. 스픽스로 오나요? 어? 스픽스로. 뭐 여기 네. 지금은 지금은 이 시대입니다. 많이 늘고.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이거 요즘에 막지 너무 못해요. 유튜버가 다 되신 거 아니에요? 저를 자꾸 김성환 평론가님이 세뇌를 시켜가지고 구독자 많이 해야 된다고 자꾸. 아니 근데 지금 이 이게 순간에서 눌러주세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언론이 가지고 있는 아젠다 세팅 역할이 무시할 수 없고 저는 그 무시할 수가 안된다는 게 없거든. 용수철이라는 걸 누르면 누를수록 있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튕겨나면 힘이 엄청 세집니다. 근데 네. 저는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하면서 왔냐면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결국엔 국민들이 바라는 돌파구 해답이 되지 않을까? 그쪽으로 점점 더 모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건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도이치모터스 특검? 예.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검찰에서 제가 뭐 이름은 아니 어떤 거는 밝힐 수가 없고 하여간 검찰 측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총선 전후의 분위기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의심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드라이브를 막 걸어서 어디까지 쭉 팔 것이다. 아주 뎁스 있게 깊이 있게 파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어떤 결론을 낼 것이다. 그렇게 검찰 내부에서 생각했던 건 아니고 일반적인 평검사들이나 뭐 검사장들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소환 조사는 해야 된다. 쪽팔리다. 부끄럽다. 한 번은 해야 되고 한 번은 해서 어떤 면죄부를 주는 거는 기술적으로 법 기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정도의 분위기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정도의 분위기. 그러니까 기소유예랄지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찰을 저는 절대 믿지 않는데 검찰이 막 이렇게 파고 들어서 요거를 끝내. 아니야. 이거는 특검 아니면 절대 검찰의 생리상 끝낼 수가 없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예. 죄가 중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니까 예. 김건희 여사도 처벌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면죄부를 주든 뭐 어떻게 하든 그 형식은 갖춰야 된다. 형식이에요. 형식은. 맞아요. 절차나 형식에서는 그래도 좀 공평한 처형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아요. 예. 그럼 불러야 된다. 예. 또 불러서 그런 형식을 갖춰야 된다. 본인들 그리고 체면 최소한- 차리기용이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체면도 이제- 있고 예. 또 하나 체면도 있고 또 하나는 법을 처벌하는데 최소한으로 알아서 할 테니까 형식 갖추게 해다오 했는데 예. 김건희 여사는 무조건 안 돼. 말도 꺼내지 마.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그 정도로 이렇게 네. 날아갔다고요? 특검의 명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네. 무슨 말씀이냐면 어쨌든 검사들이 뭐가 어쨌든지 간에 김건희 여사를 부르기라도 하자라고 요 정도 했는데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거 경로했을 거야. 눌러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수사를 방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예. 야. 대통령이 검사들이 수사를 방해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만 특검이라는 거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또는 뭐 이게 잘 안 되거나 봐주기 수사일 때 하는 거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논리에 따르면 지금 일어난 상황은 대통령의 이 인사 때문에 오히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의 명분이 더 더 씌질 세졌죠. 수밖에 야. 없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뭐 너는 좌파니까 그렇겠지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조선일보의 사설을 보면 사설이 어떻게 끝나냐?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김 여사 관련 수사 책임자로 앉힌 모양새가 됐다. 수사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려 특검 논란에 더 불을 지피는 결과가 될 우려가 크다. 근데 이거 조선일보니까 우려가 크다라고 쓰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인사를 해서 검찰 인사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검은 특검의 명분만 더 실어준 거다라고 조선일보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자꾸 일을 키우냐야. 맞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자꾸 이렇게 최상병 키우는 거야. 수사 방해했던 때랑 다른 게 뭐냐고요.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